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의 주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SK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에 대한 주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YTD 기준으로, 연간 고점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조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매출액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1340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6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게 74% 성장을 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OP 마진 같은 경우가 이제 154%가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을 뛰어넘는 호실적 발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엑스코프리죠. 엑스코프리가 분기 매출 최초로 10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엑스코프리가 나오고 나서 1000억 돌파한 이번 분기가 처음이에요. 3분기, 4분기까지 엑스코프리에 대한 매출액 자체를 연간 기준으로 지금 4천억 이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3분기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도 현재로서는 좀 살아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번 분기에 237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고, 그리고 상반기 기타 매출의 합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이제 386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연간 가이던스 기준으로 한 700억을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보다는 오히려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이 이번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컨드죠. 세컨드 프로덕트 도입을 이르면 연내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시행할 예정으로 밝힌 상황이고, 기존 SK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뭐 영업망과 그 시너지가 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비용 자체는 굉장히 좀 최소화하고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이 SK 바이오팜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반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재에 대한 주가 탄력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반응,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이 바이오 업종의 투심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주가였다고 하게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SK 바이오팜에 대한 성장,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주가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도대체 SK바이오팜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SK바이오팜의 일봉 차트거든요.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너무 교과서적입니다. 자, 일단은 1차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작년도 한 해 성장 그림들을 되게 잘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성장 그림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서부터 진행이 되는 상승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한동안 상승 추세가 잘 진행이 됐던 종목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소 조금 이제 불안정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여줬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동사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구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동안에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던 이러한 과정들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돌파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쵸? 예, 직전 고점까지, 그 YTD 기준으로 올해 1월 달에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구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위로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위로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단기 바닥에서 돌파를 시켜야 되는 이 돌파 지점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씩 도장 깨기 다시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눌림목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성장주에 수급이 쫙 쏠리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에 대한 최근의 주가 상승 부분들을 너무 심플하게, 너무 단순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아, SK바이오팜이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구나. 그렇다고 되면은 하반기에 실적과 주가에 대한 탄력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구간들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아마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들이 워낙 커가지고 아, 이거 매매하기 참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SK바이오팜의 주간 차트라든지 좀 장기화된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막 돌아서는 그림들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되면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내가 각각의 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들을 보여주면서 이 SK바이오팜의 주가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지 계단식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좀 의미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신약이라든지 뭐 ADC 쪽이라는 이주광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이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치들, 관심도가 굉장히 좀 낮아졌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아, 확실히 미국 시장 내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제약들은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상승에서 그냥 너무 쉽게 잘 먹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향후 추이를 좀 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분석을 했었던 그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구나. 확실히 좋은 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을 실적으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 눈에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확실히 좋구나 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깨달았었던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SK바이오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